원장님 뭐하고 계세요? 요새 여기 주름이 좀 보여가지고 미간 주름 좀 펴고 있었어요. 에이, 미간주름 어떻게 손으로 빼요? 라인 만드는 NBU. 미간 주름은 손으로 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주름이에요. 먼저 주름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주름을 꼬집어서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종이가 이렇게 접히면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잖아요, 피려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빨개졌는데요? 근데 저는 미간주름은 아직 없고 다른 주름들이 조금 궁금해요. PD님은 어디 주름이 신경 쓰이세요? 요즘에 웃을 때마다 눈가에 약간 자글자글 그런 주름이 많이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팔자주름이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 주름은 원인이 좀 달라요.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요. 오늘은 주름의 종류를 좀 알아보고 평소에 할 수 있는 주름 예방법부터 근본적인 치료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눈가 주름은 왜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웃어서? 아닐까요? 그쵸. 자꾸 눈웃음 쳐서. 우리는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감정을 나타내죠. 웃고, 화내고, 찡그리고 이런 표정에 의해서 생긴 주름을 표정주름이라고 해요. 얼굴의 근육과 그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경험상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주름은 어떻게 생길까요?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 이렇게요? 그렇죠. 주름은 근육의 움직임과 직각 방향으로 생기게 돼요. 근데 주름은 당연히 표정 때문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다른 원인도 있는 건가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주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앞에서 말한 표정주름, 그리고 또 중력에 의한 처진 주름, 그리고 피부 노화에 의한 자글자글한 잔주름,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오늘은 먼저 주름의 아주 대표주자죠. 표정주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얼굴의 주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간과 콧잔 주름, 우리가 막 화내고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물론 화를 낼 때는 내야죠. 근데 잠깐 화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잘 때. 자면서 무슨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 또는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육은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화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안 쓰려고 해도 저절로 막 수축을 해버려요. 즉 나도 모르게 주름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육의 긴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미간과 콧잔 등의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 원장님 눈가주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눈가주름 좋아해요. 웃어서 생긴 주름이잖아요. 가수 이효리님 한번 보세요. 막 눈가에 주름이 많아도 예쁘잖아요. 웃어서 생긴 주름이니까 좀 봐주세요. 물론 눈가 주름도 너무 깊어지면 그건 이제 주름이 아니라 이제 흉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위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이제 처지죠. 이게 늘어지게 되면 피부가 남으니까 이제는 그 피부 자체가 남는 피부가 접히게 되는데, 이건 피부가 남아서 생기는 주름이에요. 이때는 노화의 단계가 되니까 늘어진 피부를 좀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 이게 이제 상안검, 하안검 수술이죠. 그걸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 이마주름도 표정주름이라고 봐야겠죠? 표정주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표정주름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원인이 달라요. 제가 전에 이마주름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마주름은 이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눈도 잘못이 없어요. 눈을 덮고 있는 이 눈꺼풀의 문제예요. 얘도 잘못이 없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점점 처지거나, 또는 원래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을 뭘로 떠요? 근육이요. 이렇게 이마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주름이 보인다면 이마가 아니라 먼저 눈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근본을 봐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마주름 있네? 주름에는 보톡스 이러면서 이마에 보톡스를 확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이러고 와요. 이마에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무거울 때 진짜 눈꺼풀이 처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유독 피곤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눈을 편하게 뜬 상태에서 손가락을 눈썹에 대보세요. 자, 눈썹을 위로 살며시 올려봅니다.
눈이 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눈꺼풀 피부가 처진 게 눈 처짐의 원인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올렸는데도 눈이 이렇게 잘 안 떠져요. 그렇다면 눈 뜨는 근육 자체의 문제, 즉 이런 걸 이제 안검하수라 그래요. 안검하수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까지 위쪽 주름들은 뭐 간단히 다뤄봤고요. 이제 입가주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입가주름. 그 중에서 입가에 삥 돌아가면서 생기는 이 주름도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경향이 커요. 우리가 빨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주름을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죠. 저한테 뭐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저는 뭐 빨대도 안 쓰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입가주름이 많아요? 의외로 그분들 중에 평소에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어쨌든 빨대든 담배든 어떤 습관이든 입가주름 예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입가주름은 이런 표정에 의해서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입술은 점점 말려들어가서 얇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름들이 더 잘 보이죠. 아무리 주의해도 결국은 언젠간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입가주름은 노화의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입가주름보다는 입꼬리 바깥쪽에 그 웃을 때 생기는 이 주름이 진짜 20살 때부터 고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저도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표정주름이죠. 주변에는 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이 근육들은 대부분 피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입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부를 당겨주고 주름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 웃을 때는 이렇게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입꼬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입 양쪽가에 피부가 강하게 당겨지면서 이런 주름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웃으면 젊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입꼬리를 위로 당기고 그때 그 과정에서 악강대가 이렇게 모이면서 중안면부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거울을 정면으로 보시고 여기 바깥쪽 근육이 아니라 위쪽으로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을 사용해서 웃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이렇게 입꼬리를 강제로 올린 다음에 유지해보세요. 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매일매일 연습하긴 하는데 이거 하면은 오히려 팔자가 생길까봐 좀 걱정돼요.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팔자가 자꾸 생겨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팔자 부위를 이렇게 살짝 누르고 연습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눈은 절대 웃으면 안 돼요. 눈가주름도 생기고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정확하게 그 근육만, 그 한 가지 근육만 강화해야 효과적이에요. 원장님도 매일 하세요? 안 해요. 매일 많이 웃어요. 물론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생긴 주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표정주름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톡스? 맞아요. 근육을 마비시켜서 과도한 표정을 막는 거죠 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꼭 아니에요. 직접 근육에 보톡스를 놔서 근육을 움직임을 억제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육이 아니라 피부 진피층이나 근막층에 주사하면 좀 다른 효과가 나타나요. 주름 자체도 개선되지만 피부톤도 좋아지고 모공도 축소되고 흉터도 좋아지고 콜라겐 자극해서 탄력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걸 더모톡신 또는 콜라겐 보톡스라고 불러요. 보톡스로 더 이상 주름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미 너무 깊어진 주름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깊어진 주름, 예를 들어 미간, 이마주름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이죠. 오랜 세월 동안 주름이 이제 깊게 파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주름이 아니라 흉터예요. 너무 깊어진 주름은 들어 올려서 펴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미간주름 펴는 거 이렇게 패인 주름을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는 건데요. 이 상태로는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필러예요. 주름 아래에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깊은 주름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도 남는 이 선, 주름의 흔적은 이제 콜라겐 부스터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어요. 표정주름 예방부터 치료까지 오늘도 정말 주옥 같은 내용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표정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주름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 흉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빨리 개선할수록 좋아요. 습관 진짜 잘 안 고쳐지죠. 그럴 때는 근육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사지,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보톡스 시술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습관이 사라질 때까지만 가끔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자고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